다 오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법무부 장관 박범계입니다. 옆에는 우리 강성국 법무부 차관입니다. 또 이재유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장입니다. 그다음에 유봉열 국적 통합단장입니다. 가만히 있어봐, 사장님. 김경욱 인천공항 사장. 예, 김경욱 인천공항공사 사장님이십니다. 또 우리 박현주 법무부 대변인입니다. 장색은 인천공항 출입국 청장입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최정희 질병관리청 겁역 소장입니다. 대한민국을 도운 아프간 친구들을 우리는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오늘 정부는 아프간에서 우리 정부와 함께 활동했던 현지인 조력자들과 이들의 가족들을 받아들입니다. 시시각각 긴박하게 돌아가는 현지 상황 속에서 결과를 장담할 수 없었던 힘든 작전이었지만 이들은 우리 정부의 주도 면밀한 합동 작전 속에 극적으로 카불 탈출에 성공했고 드디어 이곳 대한민국에 도착합니다. 정부는 수차례의 토론과 고민을 거듭한 끝에 특별 입국을 수용하는 어려운 결단을 내렸습니다. 외국인 정책을 총괄하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그 어느 부처보다도 막중한 책임과 사명감을 느낍니다. 이분들은 모두 우리 대사관, 코이카, 한국병원, 한국직업훈련원, 한국기지에서 함께 근무했던 분들입니다. 우리 정부의 아프간 재건 사업에 협조했던 분들입니다. 거리상으로만 먼 나라에 살았을 뿐 실제로는 우리와 함께 생활했던 이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분들이 우리와 함께 일했다는 사실 때문에 지금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모른 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정부가 어렵지만 결단을 내렸습니다. 미국, 영국, 독일, 호주 등 아프간 현지에서 활동했던 선진국들도 이미 함께 일할 조력자들을 피신시켰습니다. 우리도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에 맞는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때 우리도 전쟁으로 피난하던 때가 있었고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도움을 줄 때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 옹호를 위해 팔을 걷어붙이는 국제 대열의 한 축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들어오시는 이분들 상당수가 의료진, 직업훈련 강사, 대사관, 행정원 등으로 일했던 우수한 분들입니다. 함께 온 자녀들은 모두 어리고 영유아도 상당수 있습니다. 전체 입국자의 절반 이상이 미성년 자녀입니다. 현지에서 우리 정부와 함께 일하며 이미 한국어를 조금 구사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잘 적응하리라 봅니다. 법무부는 이분들에게 단계별로 국내 체류 지위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우선 입국할 때 원칙적으로 비자가 있어야 입국이 허가되지만 이분들에게는 공항에서 바로 단기 방문 C3 도착 비자를 발급해 입국을 시킬 계획입니다. 그리고 입국 후 곧이어 장기 체류가 허용되는 체류 자격 F1으로 신분을 변경해서 안정적인 체류 지위를 허용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임시생활 단계가 지나면 취업이 자유로운 체류 자격 F2를 부여해서 자립해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만 이 체류 자격을 주기 위해서는 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며 현재 개정 작업 중입니다. 그 개정 작업 중인 주요 내용으로는 대한민국에 특별한 기여가 있거나 공익증진에 이바지한 외국인에게 이 체류 자격 F2를 줄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있고 오늘부터 입법 예고에 들어갑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여러 가지 면을 우려하실 걸로 생각합니다. 당연한 우려라고 생각하며 그런 만큼 더욱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방역면에서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입국 시 PCR 검사를 실시하고 입국 후에도 확실한 방역을 위해 격리기간 중에 2차례 더 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임시로 생활하는 진천시설 공무원 인재개발원에는 격리기간 중 의료진, 의사 4분, 간호사 6분도 상주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외국인 업무에 전문성이 있는 법무부 직원 40명도 이미 파견되어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원 검증도 미리 관계기관을 통해 철저하게 실시했고 이후로도 거듭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우려가 없도록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책임지겠습니다. 이분들은 당분간은 심리 안정이 필요합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응원이 있다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이들은 아프간 친구들을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기 위해 충북 도민과 진천, 음성 군민들께서 베풀어 주신 그 마음에 법무부 장관으로서 깊은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임시생활시설에서는 한국어, 한국문화도 익혀서 적응을 위한 준비를 하겠습니다. 체계적인 사회통합교육을 통해 빠른 시간 내에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정부가 도움을 주겠습니다. 자립해서 스스로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생각입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 대한민국을 도와준 이들을 저버리지 않는 포용적이고 의리감 넘치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깊은 이해와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특별히 질문이 계시면 답변을 좀 드리고요.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관님, 저 코리아를 신지혜 기자입니다. 좀 궁금한 게 오늘 입국하신 아프간 분들 중에서 혹시 난민 신청 의사를 밝힌 분들이 있는지 궁금하고, 또 만약에 있다면 몇 분 정도 되시는지, 또 만약 의사가 있다면 저희가 어느 정도 수용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이분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최종적으로는 F2의 자격을 취득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그를 통해서 대한민국에 잘 정착하도록 하는 것이 이번 아프간인들을 받아들이는 우리 정부의 자세입니다. 이는 난민과는 다릅니다. 난민 절차는 신청과 심사 기간, 심사 절차라는 복잡한 과정을 겪어야 합니다. 이분들은 말 그대로 아프간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여가 있었던 그런 조력자분들이십니다. 따라서 난민보다는
생계비라든지 또는 정착 지원금, 교육과 같은 면에서 다소 더 많은 배려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난민 절차와는 별개의 것이다. 그리고 난민 신청 여부는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말씀드린 바와 같은 그러한 특별 기여자로서의 대우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난민 절차는 지금 당장으로서는 아마도 필요 있는 절차는 아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연합뉴스 김주환입니다. 아프간 협력자분들 중에서 일단 한국에는 왔지만 제3국행을 원하시는 분들도 있는 걸로 아는데 이분들은 좀 어떻게 조치를 하실 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현재 잠시 후에 곧 도착을 하는데요. 도착한 뒤에 PCR을 위한 검체 채취가 있을 거고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사람들로서 당연히 거쳐야 될 입국 심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분들 중에 대한민국이 아닌 다른 나라로 가기를 원하는지 여부는 아직 파악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도 현재로서는 그러한 준비를 심도 있게 해야 될 단계도 아닌 듯 싶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이분들이 아프간 현지에서 받았던 위협의 정도가 얼마만큼인지 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 진천 연수원에서 생활하실 때 특히 식단 같은 게 우리랑 좀 다를 텐데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배려가 될지 좀 궁금해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우리 정부가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미라클이라는 작전명을 가지고 정말 어려운 조건 속에서 이분들을 모셔왔습니다. 그 과정을 법무부 장관으로서 설명드릴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있지 않고요. 다만 지금 잠시 후에 비행기가 도착을 하고 수송기가 도착을 하고 그때부터 입국 심사 단계부터는 이제부터는 법무부가 주무부처가 됩니다. 여러 가지 이런저런 궁금하신 점도 많으시겠지만 오늘은 말 그대로 PCR 그리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의 대기 그리고 입국 심사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임시생활시설인 진천의 공무원 인재개발원까지의 이동 여기까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내일 이번 아프간인들을 대한민국에 수용하는 절차의 공동단장인 저희 강성국 법무부 차관께서 진천 임시시설에서의 여러 가지 경위와 또 절차 또 저희들이 신경 써야 될 것 특별히 주의할 것 등등을 여러분들께 내일 오전 중에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 정경훈 기자입니다. 오늘 PCR 검사를 오고 받으시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양성이 나오면 어느 시설로 격리가 되는 건지. 우리 최종희 커먼스장님 이리 오시죠. 네, 그리고 추가로 그분들은 이제 치료가 다 끝나고 따로 진천으로 가시는 건지까지. 네, 오늘 PCR 음성 확인 검사를 공항에서 받게 되고요. 그 결과를 보는 데까지가 1박 2일 정도는 공항 인근의 임시 생활시설에 대기를 할 예정입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음성이 나온 분들은 진천으로 이동을 하시고 양성이 나온 분들은 그 증상의 중증도에 따라서 병원으로 가기도 하고 생활치료센터로 이동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치료가 끝나면 어차피 14일 이후에는 진천 시설에서도 음성자들도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디로 이동할지는 아직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잠깐만 14일은 격리 기간이고요. 거기서 음성이 나오신 분들은 추가적으로 더 진천 시설에서 체류 한 달 반 정도는 현재까지 예정돼 있기는 한 달 반 체류할 계획이고 그 뒤는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서 또 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네, 지금 SBS 송영지 기자입니다. 오늘 어디?
말씀하셨는데 이분들도 특별 공로자인 만큼 오늘 말씀하신 F2 비자 말고도 향후에 영주권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계신지 가능성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조금 정리를 좀 드릴까 싶습니다. 지금 우리 SBS 기자님 질문했듯이 특별 공로자라는 명칭보다는 특별 기여자로 법무부가 오늘 정했습니다. 이유는 특별 공로자는 대한민국 국적법상 국적을 부여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입니다. 그래서 그거와 별개의 문제로 이분들을 안정적으로 대한민국에 정착시키는 차원에서 특별 기여자란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질문이 뭐였죠? F2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F2 자격을 부여하게 되면 장기 체류자로서 안정적인 대한민국 정착이 가능합니다. 말 그대로 취업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을 갖추게 됩니다. 그러나 영주권의 문제는 아직은 정부로서는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많이 대형입니다. 아직 명확하게 명수가 안 나왔던 부분이 있어서요. 입국자 중에 미성년자 수와 영유아 수가 어떤지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차관께서 내일 말씀하신다고 하긴 했지만 진청 봤을 때 어린이들 같은 경우 학습이 좀 추가로 필요할 것 같고 그런 어린이들을 위한 제반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예를 들면 장난감이라던가 그런 다양한 것들 좀 어떤 준비가 되어 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지금 언론인 여러분 조금 양해를 해주셔야 될 게 들어오시는 이분들의 성별, 연령, 구체적인 인적 사항과 관련된 여러 특정할 수 있는 요소들을 소상히 설명드리지 못함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진천 시설에 가서 지금 말씀하신 질문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내일 우리 강성국 법무부 차관께서 여러분들에게 속 시원하게 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뉴스원 류서구 기자입니다. 오늘 들어오는 현지 조력자 분들 외에 아프간 현지인들, 난민들에 대한 수용 여부에 대해서 법무부에서 전혀 검토가 안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질문이 뭐예요? 수용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검토. 지금 추가로 앞으로 들어올 예정분을 현지에서 한국 정부에 도움을 줬던 현지인분들 외에 아프간 난민들에 대한 수용 여부는 검토되고 있는지가 궁금해서요. 제 소관이 아닌 듯하고요. 그러나 현재로서는 정부가 엄정한 심사와 그 심사 기준에 대한 여러 차례의 회의를 거쳐서 현지에서 한국에 대한 대한민국에 대한 조력자분들을 그 기준에 맞춰서 모셔왔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추가적인 난민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현재로서는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비슷한 질문인데요. 한국 정부나 기관에 도움을 준 분들이 이 400명이 전부이신 건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더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어떠한 기준에 맞춰서 데려와 있는지도 궁금하고 또 만약에 추가적으로 더 계시다면 우리가 더 받을 의향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세 가지 다 같은 내용의 그런 질문이신데요. 어떠한 기준으로 어떻게 심사를 해서 최종적으로 이분들 몇 분이 대한민국 인천공항에 입국을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은 현재로서는 법무부 장관이 밝히기 어렵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두 분만 더 하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매일경제 정의영입니다. 저 난민 신청인에 대해서는 이제 신원 은폐를 좀 지원하는 수단이 있는데 이제 이번 특별 기여자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떤 규정에 따라서 이 사람들의 신원 은폐를 좀 지원할 계획이 있습니다. 신원 이제 난민 신청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좀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있는데 이번 특별 기여자 같은 경우에는 좀 새로 생겼는데 이분들을 어떻게 좀 은폐하게 할 수 있을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좀 같은 맥락이긴 한데
이제 난민 같은 경우에는 난민법에서 좀 대한민국 국민에 준하는 생활 보장을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좀 어떤 규정에 따라 지원을 하실 계획이신지 좀 그것도 궁금합니다. 바로 앞에 부분에 이분들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요소들을 많이 가려줘야 되는 것이 기본적인 국제적인 기준이기도 합니다. 특히 아프간 사태와 관련해서는 더더욱 중요하겠죠. 바로 여러분들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되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분들은 대한민국의 특별 기여자로서 최종적으로 F2의 자격이 부여될 그런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생계비라든지 또 생활정착지원금 또 교육이나 홍보 이런 등등에 있어서 난민으로 인정받을 분보다는 보다 더 배려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을 띠게 될는지는 향후 임시생활시설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법령의 개정에 따른 준비가 되는 대로 가시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YTN 소유정입니다. 먼저 미군 기지에 아프간 난민들 임시 수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법률적 검토 끝내셨다고 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대해서는 어떠한 배경으로 예전부터 추진하게 되셨는지 설명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군 기지에 일부 보도가 있었던 미국발로 시작됐던 보도인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현재로서는 그 계획이 있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정확한 제가 권한 있는 소관 부처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법률적 검토라는 것은 그 지위에 관한 이런저런 검토였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지금 현재로서 비중을 두고 고려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역시 F2 자격을 부여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대한민국에 대한 특별 기여 혹은 공익에 대한 여러 가지 기여 이런 것들을 요건을 넣는데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번 아프간의 대한민국을 위한 협력을 하셨던 분들을 염두에 두고 하는 개정 작업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개정이 되고 나면 이런 난민 아프간 사태와 같은 국익 기여자 분들 외에도 여러 다양한 케이스에 좋은 분들이 대한민국에 정착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을 열어두는 그런 개정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정도 하고 아마 곧 도착할 때가 돼서요.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관심 가져줘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잘 입국 심사도 잘 하고 PCR 검사도 잘 하고 또 진천에 잘 모셔서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국민들이 걱정하시지 않도록 성심성의껏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